구독, 좋아요 하시고 미래는 연금 왕 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 왕 루셀라입니다. 직장 가입자고 지역 가입자들 중에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이라는 건 도대체 뭐를 의미하느냐.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지역 가입자인 경우에 그 부분은 조금 기억을 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에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건강보험료를 아끼려면, 절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로 집에 있는 시간들 많이 늘어나셨잖아요. 저도 시간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싶어서 하다가 발견한 게 이제 넷플릭스인데, 넷플릭스에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누군가가 삼국지를 보면은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보낼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며칠 전부터 이제 삼국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에피소드가 뭐 시즌 1인지는 모르겠는데 95개까지 있으니까 이 정도면 한두 달은 좋게 보낼 것 같아서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1부, 2부 뭐 도원결의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한 3분과 4부 지나는 장면에 그 우리의 영웅 관우가 나와서 청룡 언얼도를 들고 이제 사람 목을 베는 장면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청룡 언얼도? 그래서 우리가 칼을 뜻하는 말을 찾아보면 이 도라고 쓸 때도 있고 뭐 과도 이런 것처럼 도라고 쓸 때도 있고 뭐 검이라고 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검하고 도는 어떻게 다른가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검이라는 거는 양쪽으로 이렇게 칼날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검이라고 그러고요. 도는 한쪽으로만 칼날이 있는 게 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일 깎을 때 과도 보면은 한쪽으로만 칼날이 있으니까 과도라는 표현을 쓰고, 뭐 관우가 들고 다니는 이제 청룡 언얼도도 보면, 잘 보면 화면상에 보면 한쪽으로만 이렇게 날이 서 있는 거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도라고 그러고, 뭐 여기서 그런데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거는 검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양날의 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양날의 도 이런 표현을 안 쓰는 게, 도라는 게 한쪽으로만 있으니까 양날의 도라는 말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양날의 검 아니면 양날의 칼 이런 표현은 맞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물어보면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만났던 퇴직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건강보험료 관련해 가지고 이 건강보험료라는 거 보니까 이게 양날의 검하고 같다. 무슨 소린가 들어봤더니, 나이가 들면은 이제 밥보다 약을 많이 먹으니까 이게 의료비가 되게 중요해서 이 건강보험 없이 노후 생활을 한다는 게 만만치 않다라는 건 알지만, 그게 또 막상 또 다달이 건강보험료 내려고 하면 이거 달갑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면하고 나쁜 면이 양쪽으로 다 있어서 이게 뭐 양날의 검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뭐 전통적인 의미에서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봐도 뭐 그런 심정, 그런 말을 하는 심정은 이제 충분히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최근에 2020년 올해 11월, 그러니까 방송 지금 찍고 있는 이 순간인데, 이달부터는 특히나 이제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더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부담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대로 하면 이제 연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 같은 것들에는 건강보험료를 뭐 작년까지는 하지 않았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거기도 이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뭐 주택 임대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자 배당소득이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건강보험료 부담이 또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래저래 이제 건강보험료 때문에 고민하시는 은퇴자분들이 좀 더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작해 볼 텐데, 먼저 이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소득부터 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건강보험료 가입하신 분은 직장에서 가입하는 직장 가입자하고 지역 가입자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두 분 다 이제 건강보험료 산출하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먼저 이제 직장 가입자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은요, 그냥 직장 다니면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알아서 떼고 나오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도대체 얼마나 나갔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대다수 그렇게 하고 또 추가적으로 더 내야 될 것들은 별로 없는데,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는데, 이제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크게 보면 보수월액 보험료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게 있어요. 용어는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라는 건 뭐냐 그러면 그냥 자기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수월액이라는 거는 자기 급여라고 보시고요. 그 금액의 일정 그 비율을 이제 보험료로 내는데, 이거를 보수월액 보험료라고 합니다.
올해 2020년 기준으로는 이제 보수월액 보험료율이 6.67% 정도니까 이 중에 직장 다니시는 분은 절반은 회사가 내주니까 3.335%를 내고 뭐 사용자 같은 경우 절반, 나머지 부분들은 내게끔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수월액이라는 거에 뭐가 포함되느냐? 보통 우리 받는 임금, 상여금 받는 거 있잖아요. 그 수당 받는 것들이 이게 다 보수월액이 포함되는데 퇴직할 때 받던 퇴직급여는 이제 보수월액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급여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직장인 같은 경우 이제 아까 절반은 자기가 내고 절반은 이제 회사가 내준다고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급여를 한번 딱 해서 급여 명세서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도대체 내 급여의 3.335%가 제대로 나갔는지 한번 좀 보시면은 아 이만큼 나갔구나 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대다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수월액 보험료만 납부하면 이제 보험료에 대한 의무는 끝나거든요. 근데 다른 소득이 또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직장 다니면서 뭐 또 사업을 하거나 뭐 기타 소득이 있거나 부동산 임대업을 하거나 뭐 이러신 분들 또 있으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 또 이자 배당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 그러니까 이 보수, 자기가 다닌 직장에서 받는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3,400만 원. 이 3,4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에도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소득 월액 보험료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소득 월액에는 이자와 배당 소득 있는 거고 연금 소득도 포함되는 건가요? 네. 일단 질문해 주신 거 보니까 공부를 좀 하신 것 같은데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수 월액, 그러니까 자기가 다닌 직장에서 받는 보수 말고요. 그거 위에 소득들, 그러니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뭐 기타, 연금 소득, 그 전부 다 포함한 금액이 3,400만 원을 넘는 경우에 이제 소득 월액 보험료를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의 소득이 좀 3,400만 원 넘어가시는 분에 대해서 이제 보험료를 조금 더 내게끔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이자 배당 소득 있잖아요. 그 금융기관에서 이자 배당 받을 때 원천징수 15.4% 세금 떼고 나오고 그거 2천만 원 넘어가면 이제 종합과세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때는 이제 원천징수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자 배당 소득은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소득 월액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연금 소득 같은 경우도 국민연금 소득 등 공적연금 소득 말고 또 우리가 이제 연금 계좌에서 받는 연금 소득 있잖아요. 요것도 다 포함해가지고 3,4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소득 월액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이제 소득 월액 보험료를 계산을 할 때 이자나 배당이나 기타 사업 소득 같은 경우는 소득의 100%를 전부 다 소득으로 보는데 연금 소득 같은 경우나 근로소득 같은 거 이런 거는 소득의 30%만 적용해 가지고 보험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금 소득 같은 경우는 보험료 부담이 다른 소득에 비해서는 좀 가볍다. 그것들을 이제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장 가입자들은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인 경우 직장 소득에만 부과하는데 그 외에 부가소득이 3,400만 원 넘어가는 경우에는 추가로 또 보험료를 더 낼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득이 많으면 보험료도 많이 내야 할 것 같은데 월별 보험료 상한은 따로 없나요? 그것도 물어보시는 분들 좀 있으신데 소득이 좀 많이 버시는 분도 있고 소득이 좀 작으신 분도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보험료의 상한선하고 하한선이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있습니다. 어떤 정도 되냐 그러면 상한선 같은 경우는 전전년도 직장인들의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30배를 상한선을 하거든요. 뭐 이게 30배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알 필요 없고 올해 기준 금액 정도를 좀 알면 될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64만 4,340원 이게 이제 보험료 상한입니다. 요거보다 많이 내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한선은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8%를 내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하한이 18,600원. 그러니까 18,600원에서 664만 4,340원 사이에서 보험료가 결정이 되고요. 보험료율은 아까 6.67%라고 하니까 계산한 금액이 넘어가는 거는 상한선까지
아래인 거는 하한선까지 해서 보험료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한까지 가시는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상한까지 가더라도 그만큼 한번 벌어봤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퇴직하고 지역가입자가 되시면 소득뿐만 아니라 뭐에도 부과되냐면 재산, 자동차 여기에도 이제 같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거든요. 이때 뭐 소득이라는 것들의 범위는 뭐가 되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근로소득 이런 데다가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재산, 자동차 같은 거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일정 규모 이상일 때 나게 됩니다. 기준은 제가 화면에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구체적인 이제 보험료 지역 가입자들의 보험료 산정 방법은 제가 이전 에피소드에 한번 올려놨으니까 한번 찾아가지고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소득 부분. 도대체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이 어떤 건지 특히 이번 달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하고 이자 배당소득 부분들이 건강보험료 부과를 한다라고 바뀌어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소득이란 거 아까 이자, 배당, 사업, 기타, 근로, 연금소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자나 배당이나 사업,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100% 전체를 다 인정해서 거기다가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보시면 되고 근로소득 하고요.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 30%만 소득으로 보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2천만 원 이하인 주택 임대 소득 그리고 이자 배당 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이제 주택 임대 소득부터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입이 원래 2천만 원 이하인 주택 임대 소득은 과거에는 세금 안 내고 비과세 했었거든요. 그게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세금을 아예 안 내고 비과세를 했었는데 이제 그 비과세 기간이 종료되고 2019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소득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득 과세되는 게 사업소득이니까 2019년도 사업소득이면 2020년도 올해 5월 달에 소득세를 부과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올해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건강보험료는 보통 11월 달에 5월 달 사업소득 기준으로 이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대로 부과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바뀐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연수입이 이제 2천만 원 넘는 거는 기존에도 원래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왔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2천만 원이 안 돼서 그런 걱정이 없이 살아왔던 분들도 일부는 이제 건강보험료 부담이 이것 때문에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택수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보험료를 부과하는 건가요? 그 질문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주택 임대소득에 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할 때 이거 소득세 과세 요건하고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수입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건 아니고 세금이 과세되는 거 아닌 것을 좀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합산해서 1주택 보유자 같은 경우는 임대소득이 있어도 소득세 부과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거나 9개의 소유주택 같은 경우는 1주택자라도 과세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월세는 없이 그냥 보증금만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주택 이상인 다주택을 보유하신 경우에는 월세 수입하고 보증금 전부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부과할 때 이제 보증금 부분은 간주임대료라고 해서 뭐 3억 원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해서 한 일정 부분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해가지고 이제 간주임대료 산정해가지고 그걸 소득으로 보고 거기에 이제 건강보험료
부과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1주택자는 해당 없고 2주택자도 보증금만 내는 경우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없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건강보험료 부과할 때 임대 사용에 들어간 비용은 공제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임대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실질적으로 비용이 나가는지 얼마 나가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뭐 사업을 하는 데는 비용이라는 게 항상 수반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임대 수입에서 필요 경비나 기본적인 공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대 사업자 중에는 임대 등록하신 분도 있고 임대 등록 안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 등록하신 분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면 임대 등록한 경우에는 일단 60%를 비용으로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기본 공제를 400만 원까지 해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주택 임대 사업을 하는데 1000만 원 임대 소득이 있었어요. 그러면 60% 비용 인정해주면 600만 원 비용 인정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400만 원 남는데 400만 원 기본 공제 또 해주면 건강보험료가 하나도 부과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등록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연수익 금액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임대주택을 등록하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등록하신 분보다 조금 작아요. 50%만 인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본공제 금액도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4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으신 분 같으면 필요경비 절반 인정받아서 200만 원 공제받고요. 기본공제로 200만 원 받으면 4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건강보험료 안 내시겠죠. 근데 400만 원 넘어가면 그 초과 금액에 이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임대주택 등록하신 분은 임대 수입이 1000만 원 넘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등록 안 하신 분은 400만 원 넘어가는 경우에 부과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면 이제 내가 주택 임대 사업 하실 때 이렇게 부과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자하고 배당 소득 부분들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와 배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대로 하면 연간 수입이 이자 배당 수입이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종합과세 하는 걸로 알고 있고 2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이자 배당 받을 때 15.4% 원천 징수하고 이제 과세가 종결된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이렇게 분리과세,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15.4% 과세하고 종합과세 안 가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자와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되더라도 안 되고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신 분들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라고 합니다. 다만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 이자 배당 소득이 1000만 원 넘어가는 경우에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은 먼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차츰 그 범위를 조금씩 확대해 나갔다고 하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1000만 원 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 이자 배당 소득에 이제 건강보험료를 좀 부과하니까 퇴직자 건강보험료 부담이 조금은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지역 가입자인 경우에 어떤 방법이 없을까? 은퇴자들이 건강보험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요모조모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한 5가지 정도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한번 꼼꼼하게 검토를 해봤는데 아까 지역가입자, 은퇴자 같은 경우 지역가입자라고 했잖아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하고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지역가입자분들 보면 소득은 많지 않은데 부동산 등 재산이 많아가지고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제일 우선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재취업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재취업을 해서 직장 가입자로 전환해 두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장 가입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하지 않고 소득에만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도
한번 제일 좋은 방법 같은데, 물론 이제 재취업이라는 게 본인이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좀 미안한 마음은 있긴 하지만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는 거. 그러면 뭐 자기 재능도 발휘하고 급여가 많지 않아도 이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면은 분명히 있다. 요거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 뭐가 있냐면, 직장에서 퇴직하고 났더니 갑자기 건강보험료 부담이 확 늘어났다. 이런 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직장에서 퇴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납부했던 건강보험료 있잖아요. 그 수준하고 퇴직하고 나서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다. 그러시면 뭐 하셔야 되냐면, 건강보험공단에 찾아가셔서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직장 다닐 때 냈던 보험료만큼만 보험료를 부담을 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게 가능하냐면, 퇴직하고 3년 동안은 직장에서 냈던 만큼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혹시나 퇴직하고 갑자기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났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계속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건강보험공단에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면 신청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세 번째로 생각하실 수 있는 방법은, 혹시나 직장에 다니는 자녀분이 있으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분들이 직장 건강보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장 건강보험에다가 뭘 하실 수 있냐면, 혹시 자신이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피부양자 등재 조건 같은 경우를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뭐 등재를 하려면 크게 세 가지 조건들을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는 부양 조건이 있고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자녀한테 자기가 직접 부양을 받아야 되겠죠. 그 부양 조건이 있고요. 구체적인 건 제가 화면에 표로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보시고, 두 번째는 소득 요건이 있어요. 소득은 개인 소득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조건 재산 요건이 있어요. 재산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만약에 재산이 5억 4천만 원이 넘어간다. 그래서 5억 4천만 원부터 9억 원 사이이신 분들 있잖아요. 재산세 과표가. 그런 분들은 아까 소득 기준이 아까 3,400만 원인데 소득 기준이 좀 줄어들어요. 얼마냐 그러면 1,0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 같은 경우들, 재산 같은 경우 부양 요건들을 갖추면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는데, 이때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자녀랑 같이 안 사는데도 되냐? 같이 안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자녀가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만 증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 좀 절감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질문도 하세요. 야, 그럼 나 건강보험료 안 내는 건 좋은데 나 때문에 자녀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자기 소득에 비례해서 그냥 건강보험료를 낼 뿐이니까 자녀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소득이 3,400만 원보다 적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때 소득은 어떤 소득을 말하는 건가요? 뭐 이때 소득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이 연간 이 소득을 전부 합친 금액이 3,4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요.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도 있고 등록하지 않은 분도 있잖아요. 아까 3,400만 원 조건과 별도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등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없으니까 요 사업소득 부분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합친 게 3,400만 원을 연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크게 건강보험료 절감하는 방법 세 가지 정도를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방법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주택이나 뭐 이런 부동산이 많아서 건강보험료가 많은 경우에는 재취업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거. 두 번째, 퇴직하고 바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확 늘어났을 때 이미 계속 가입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직장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것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네 번째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어떤 게 있을까 하냐면,
금방처럼 이제 금융이나 이자 배당 같은 금융 소득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아까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지고 피부양자로 등재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특히 IRP나 연금저축과 같은 절세 금융상품을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 퇴직금 같은 거를 IRP나 연금저축 같은 데 집어넣고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이거는 이자나 배당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연금소득으로 잡히거든요. 그리고 연금소득, 이렇게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금융자산이 많거나 아니면 퇴직금을 좀 크게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그걸 집어넣고 이자 배당 소득이 아닌 연금 소득 형태로 수령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 있다. 그거는 이제 한번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 뭐가 있냐 그러면 자동차 구입 신중하셔야 됩니다. 은퇴자들 제가 통계자료 어떤 거 한번 봤는데 하루에 한 3, 40분도 운행을 잘 안 한다는데 또 자동차 갖고 싶잖아요. 근데 이 자동차 갖게 되면 이 차량 기종이나 배기량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거기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사용 연수가 9년이 안 되거나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넘어가거나 1600cc 이상인 자동차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안 되려면 9년이 넘어가거나 4천만 원 미만이거나 1600cc 이하인 자동차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이런 자동차들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거를 줄이고 싶다 그러면 자기 명의로 자동차 구입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 명의를 활용할 수도 하고 아니면 리스해서 쓰는 것도 방법이고 뭐 아니면 아예 자동차를 안 갖고 뚜벅이로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 여하튼 뭐 그런 방법이 있다 정도로 한번 그래서 자동차 구입할 때는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번에는 제가 뭘 이야기해 드렸냐 그러면 직장 가입자고 지역 가입자들 중에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이라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라는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11월부터 바뀌는 거 2천만 원 미만인 주택임대소득하고 이자 배당 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 하고요.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 건강보험료 절감하는 방법 5가지 정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신청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혼자만 하시지 말고 주변에 아시는 분한테 또 많이 퍼날라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